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쪽에서 흙이 지난 시간엔 이렇게 두는 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반대쪽에서 다가오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대쪽에서 다가오는 수는 이 배석 말고는 잘 안 두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배석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소목의 굳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때는 흙이 아래쪽에서 갈 이유가 딱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귀는 흙집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에서 받는 게 조금 더 보통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배석이 아니라면은 화점의 날일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자, 충분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수가 되겠고요. 오히려 이쪽에서 가는 것보다도 조금 더 이쪽에서 다가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귀가 이도를 공격하면서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100은요.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은 무난한 수입니다. 무난한 수인데 흑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하변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백은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뛰어나가는 거는 지금처럼 하변이 넓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거보다는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이때 이쪽을 달려나가는 것은요. 흙이 입구자를 두고 밀 때 는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사는 수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날일자는요. 흙이 이렇게 씌워서 이걸로 단독으로 살 수 있을 때 쓰시면 좋고 지금은 붙이고 젖힐 때 젖혀가는 수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흙은 여기서 일단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치고 막아가는 것은 하변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만 좋지 않습니다. 백이 단수치고 치받고 젖혀가게 되면은요. 백이 선수로 사는 형태가 되죠. 단수도 백의 권리고요. 물론 흑의 세력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천천히 삭감을 해나간다면 백이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흑이 자기의 진영에서 집이 깨지고 후수로 막은 거라서 그래요. 일단 선수를 잡은 것이 백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상황이 되겠고요. 자, 흑은 지금의 수보다는 단수치고 이을 때 있는 수가 보통입니다. 이때 치는 것은 흙이 뚫게 되는데요. 이 진행은 하변에 흙이 없다면 백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변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백은 넘고 흙은 뻗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우선 백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미는 수를 아낄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흙은 맞게 되는데요. 이때 호구를 치는 것은 살겠다라는 뜻이지만 흙이 막았을 때 어차피 단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백이 나중에 빠지더라도 찝고 이을 때 젖히고 막을 때 치중을 가면 백이 전부 잡히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백이 밀어가는 것은요. 당당한 행마기는 한데 입구자로 들여다봤을 때 조금 느리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받는 수가 괜찮습니다. 이 수는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할 때 한 발 먼저 뛰어나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로 어려운 진행인데요. 우선은 백이 사는 것을 흑이 방해하는 데 성공했고 대신에 백은 이쪽에 끊는 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이 일단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도 공격을 하다가 너무 기분을 내는 순간에 석점이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사계를 할 때 약간 흑의 약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붙이고 젖힐 때 다른 수들을 살펴볼 건데요. 있는 수를 보겠습니다. 이 있는 수는 침착한 수인데 사실 치고 있는 것보다 흑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백이 타개할 때 오히려 조금 편해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백은 호구를 치게 됩니다. 이때 흑이 느는 것은 너무 쉽게 백이 살게 되기 때문에 막을 거고요. 백은 호구 치고 흑이 이제 저처이음 살기 때문에 단수 치고 뛰어나가게 됩니다. 백이 활발하죠. 무엇보다도 백이 나중에 이쪽을 패로 받는 거, 호구 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흑 입장에서 약간 불만인
진행이 되겠고요. 자, 뻗는 수는요. 호구를 치면 늘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까랑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단수 교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약간 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끊는 게 조금 위력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백은 이거보다는 여기서 호구 치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는 끊을 때 패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흑진영이기 때문에 백이 패감으로 다른 두 번을 간단하게 둔다면 예를 들어서 붙이고 이을 때 젖혀가는 식으로만 둔다고 하더라도 백이 괜찮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은 하변이 넓기 때문에 다른 수는 예를 들어서 하변이 흙이 이제 이렇게 모양이 없다면 이쪽에 들어가는 수나 이쪽에 들어가는 수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하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수는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가왔을 때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하변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붙이고 젖히는 수를 추천을 드렸고요. 흙이 치고 잇고 뻗는 게 보통으로 일단 흙은 백을 공중으로 띄워 놓아야 하변이 커지기 때문에 백도 흙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가는 이런 진행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쪽 들어가고 흙이 차렷했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날짜고침이기 때문에 밑에서 다가오는 것은 그다지 두고 싶지 않은 수입니다. 지금 어차피 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좁은 느낌이 들죠. 화점에서 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고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셨던 것과 비슷한 변화가 나오게 되고요. 자, 차렷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때 백으로 지금 흙이 양날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살피셔야 하는데요. 지금 평범하게 나오는 것은 흙이 들여다본 다음 하변의 집을 크게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나 여기 정도 혹은 여기 정도만 오더라도 백이 이제 나갈 때 이렇게 둔다면 하변이 집이 크게 나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두지 않고 이쪽으로 씌워 오더라도 백이 지금 상당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양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이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이런 느낌의 바둑이라면 사실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나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이 형태가 아니라 흙이 양날개일 때는 백이 좀 더 가볍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흙이 워낙 세기 때문에, 흙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결하는 한 칸은 권유드리지 않고 붙이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붙이는 수는 지금 이 타개를 하기 위해서 귀를 굳혀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귀가 날일자 굳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곳에 붙여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수가 되겠고요. 흙이 뻗어준다면 백이 이득입니다. 백은 하나 젖혀준 다음 똑같이 뛰어나간다고 하더라도요. 붙임 교환이 상당히 이득이죠. 나중에 안에서 살 때 엄청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에 순서를 바꾼다고 한다면 여기나 여길 둔 다음에 붙이면 젖혀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백이 지금 들여다본 수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붙일 때 젖히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뻗는 것은 무난한 수인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안형이 너무 부실하고요. 크게 백이 득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일자를 한 다음에 붙이는 자리가 좋기는 하지만 흙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밀고 뛰어서 하변집을 짓는다면 백이 호구자세기는 하지만 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백이 약간 불만스러운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백은 지금도 역시 가벼운 작전이 필요한데 위로 젖히는 것도 좋고 밑으로 젖히는 것도 좋습니다. 둘 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로 젖히는 수는요, 밑으로 젖히는 수와 마찬가지로 끊으면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살겠다는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끊어 보겠습니다. 백은 뻗습니다. 이때 치고 나온다면 뻗고 이을 때
백은 끊어서 이 세 개를 버리고 귀를 살게 됩니다. 흑이 이제 여기서 뻗으면 끊는 것까지 이용해서 선수를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원래 전부 다 흑진영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귀가 너무 크게 산 모습이고, 게다가 백둘 차례예요. 흑이 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흑이 안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끊은 다음에 막는 것도 역시 백이 밀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 석점을 일단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귀가 파괴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서 있거나 뻗어야 하는데요. 있는 것은 흑이 일단 어찌됐든 돌이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백은 중앙으로 빠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끊으면 날일자로 나가시면 되겠고요. 백이 굉장히 활발하죠. 이 급소를 친다면 빠져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백이 나중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는 것 비슷한 안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괜찮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뻗어서 두는 것이 보통일 텐데요. 여기서 3단까지 젖혀가는 것이 이 형태의 핵심입니다. 이곳은 흑이 일단 뿌리를 끊는 것은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점을 죽이고, 물론 축이 안 돼서 나가도 되지만 귀를 살기만 하더라도 백이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흑은 밑으로 끊고 잡아야 하는데 백이 날일자로 나갑니다. 아까와의 차이점은 우선은 백이 붙이는 수가 선수라는 것, 막는 것이 선수라는 것인데요. 끊고 붙인 다음 치는 것까지 선수를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이 형태는 여기가 막혀 있어서 이쪽에서 살 때도 조금 편하고, 붙이는 게 와 있어서 타개할 때도 조금 편합니다. 백이 살짝 잘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뻗는 거에 비교를 해서요. 자, 이 수보다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수는 밑으로 젖히는 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에서 사는데 조금 더 강점이 있는데요. 우선 흑이 이쪽을 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 점을 죽이고 귀를 살게 됩니다. 백이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백이 괜찮은 형태가 되겠고요. 흑은 귀를 살려줘선 안 됩니다. 그래서 흑은 끊어야 하는데요. 백이 뻗습니다. 자, 이때 잡아주는 것은 백이 끊습니다. 우선 지금은 축이 되니까 당연히 흑이 망한 모습이고, 축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백은 친 다음에 그냥 날일자로 나가기만 하더라도 백이 어찌됐든 빠르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흑이 좋지 않겠고요. 끊는 건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흑은 여기서 이 축을 방비하는 미는 수를 두게 됩니다. 이때가 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뭔가 성급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끊거나 하는 것은 늘었을 때 이 두 점도 잡히지 않고 이 한 점도 살려 나오기 힘들고, 여기도 맛을 노릴 수가 없어서 백이 좋지가 않아요. 백은 그래서 여기서 미는 수가 좋습니다. 이 미는 수는 이쪽에 끊는 수, 이쪽에 뻗는 수, 이쪽에 치는 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건데요. 흑이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 우선 늘어가는 것은요, 백이 양단수로 한 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좋은 형태입니다. 흑이 물론 실리를 어느 정도 챙겼지만 백이 워낙 자세가 좋아서 흑이 좋지 않겠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뻗는 것은 막습니다. 잡을 때 칩니다. 역시 백의 형태가 너무 좋고요. 여기에 돌이 있는 것이 흑의 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흑의 최강은 있는 수입니다. 있는 수는 아까처럼 단수를 받지 않고 한 점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백이 만약에 막아준다면 흑이 괜찮습니다. 이 호구 자세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호구를 친다고 하더라도 백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입구자를 둬도 막는다고 하더라도 후수한 집이라서 나중에 치중 가면 어차피 못 삽니다. 그리고 흑의 자세가 너무 깨끗해서 이건 백이 별로가 되겠고요. 백은 여기서 뻗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게 우선은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데, 수가 찌르는 수는 흑이 안 됩니다. 백이 단수를 친 다음 젖혀가게 되면 넉점이 죽는 모습이 되겠고요. 하지만 흑은 붙여서 귀3수로 귀를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가 세수, 세 개가 내수기 때문에 귀에서 수를 늘려가야 하는데요. 흙이 치고, 먹여치고, 이어서 일단 귀3수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백은 여기서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백이 여기서 늘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막는 것은 이어서 백이 지금 수가 늘어났죠. 흙이 잡힙니다. 흙이 잡히는 모습이 되겠고요. 흙은 단수를 쳐야 하는데 한 번 더 밀고 나갑니다. 백이 좋습니다. 흙이 매우 곤란한 모습인데요. 우선 막아가는 것은요. 백이 끊고 는 다음 밀고 민 다음에 있습니다. 일단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되는데 일단 백의 생각은 뭐냐면 이 수상전을 이기겠다라는 건데요. 젖힐 때 이쪽을 젖혀서 자충을 만듭니다. 보시면 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을 들어가도 잡히게 되는 모습이고 이쪽을 들어가도 잡히게 되는 모습입니다. 흙이 지금 그래서 이쪽을 밀고 나와야 하는데 이때 이으면 흙이 양자충이라 이 6점이 전부 잡힙니다. 흙이 망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흙은 막지도 못하고 따야 하는데 백이 젖혀갑니다. 귀가 일단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백이 3개나 때려냈기 때문에 완전히 공배가 됐어요. 5점은 잡히겠지만 백이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뒤로 돌아서 이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그때 백은 뻗고 맞고 날일자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형태와 달리 젖히는 수를 하나 두었기 때문에 백이 안에서 안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타개가 잘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붙이는 수는 날일자 굳힘에 매우 좋은 수였고요. 젖힐 때 뻗지 말고 2단으로 젖히거나 위로 젖히는 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이의 변화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옆구리에 붙이는 수를 살펴볼 건데요. 이 수는 차렷과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차렷 같은 경우는 이쪽의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의 맛이 굉장히 좋고 백에 대한 공격이 생각보다 셉니다. 이게 더 세요. 왜냐하면 지금 붙였을 때는 백이 젖히고 단수를 언제든지 선수를 할 수가 있어서 형태 자체가 호구호구가 쉽게 나옵니다. 안에서 살 수 있는 안형이 나오고요. 반면에 차렷이 오히려 그런 백에게 리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수는요, 조금 더 일단은 실리에 치중을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점이 늘게 되면 속도가 느리니까 뛰거나 날일자를 한다면 최소 젖히는 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에 조금 더 오히려 치중을 하는 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붙이는 수는 조금 더 실리적인 수가 되겠고요. 자, 이때 붙였으니까 지금 여기가 급해요. 그래서 붙이는 수는 지금은 살짝 위험합니다. 우선은 크게 나쁜 건 아닌데 흙이 위로 젖혀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젖혔을 때 일단 약간은 변화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약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붙이는 수는 살펴보지 않고 이 뻗는 수, 뛰는 수, 날일자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뻗는 건 가장 무난하고 가장 강수입니다. 지금 이 정도 배석에서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서 강수고 이게 통했을 때는 이게 무조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침투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붙이는 수를 둘 때 흙 입장에서 이 뻗는 수가 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흙이 역습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우선 흙이 가장 강수는 날일자로 씌우는 수가 되겠습니다. 하변에서 올 수가 없어요. 저는 붙이는 수를 그렇게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데 하변에서 오는 것은 이쪽이 굉장히 엷어져서 쉽지가 않고 이쪽에서 와야 돼요.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침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의 핵심은 이 건너붙이는 수와 치중을 계속 노릴 수 있게 두는 건데요. 그래서 붙이는 수는 안 됩니다. 흙이 젖히고 늘 때 있게 된다면 아까의 노림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백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날일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쪽 씌워가는 수도 좋습니다. 자, 이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수는 반대쪽으로 나가면서 최대한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노리겠다라는 뜻인데요. 흙이 뛴다면 붙여서 부어갑니다. 지금 이쪽에 붙이고 끼워서 패를 하는 수, 건너붙이는 수, 이쪽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백도 충분히 타개를 할 만합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 우선은 들여다보는 수는 쉽지 않아요. 백이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어서 흙이 지금 끊을 때 끊고 이을 때 끊어가면 이쪽 뚫리는 것과 두 점 잡히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백이 충분히 타개를 할 수 있는 진행이 되겠고요. 다만 엄청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 하실 때 일단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꼭 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자, 이걸 왜 죽지만 않는다면을 많이 강조를 드리냐. 자, 예를 들어서 흑 입장에서도요. 여기서 고삐를 늦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격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와보겠습니다. 그럼 백은 이 건너붙이는 수가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노림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끊고 느는 것까지 선수를 했어요. 백이 혼자 다둔 듯한 느낌이고 흑 세력권인 줄 알았는데 바로 공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흑도 어찌됐든 최강으로 뭔가 공격을 계속 해야 되고요. 백도 타겟을 잘해서 여기나 여기를 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승부가 되겠고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백으로 타겟가 쉽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다만 상급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덤으로 이게 없을 때는 이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인 경우, 이게 평면인 경우와 양날개인 경우를 계속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면 뻗는 한 수예요.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뻗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역시 양날개 가정을 다시 하고요. 여기서 뛰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싫어하는 수인데요. 자, 우선 뛰는 수의 문제점은 흙에 대한 압박이 없다는 겁니다. 날일자를 갔을 때 건너붙이는 자리가 없고요. 치중이 힘들어요. 흙이 젖힐 때 이 젖히는 수가 먼저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뛰는 수는 상대에 대한 노림을 가질 수가 없고, 두 번째, 물론 흙이 끊어만 준다면야 이렇게 쭉 막아서 버리면 백이 나쁘지 않은 진행인데요. 흙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중에 이런 급소나 집을 지으면서 공격을 하는 수, 씌워가는 수, 여러 가지를 흙이 입맛에 맞춰서 둘 수가 있다는 것이 백의 불만입니다. 아까 뻗는 수는요, 흙이 바로바로 공격을 안 하면 반격을 터뜨릴 수가 있었는데, 얘는 흙이 뭔가 할 때 뭘 할지 몰라서 백이 힘들어요. 그래서 뛰는 수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수는 뻗는 수가 안 되면 날일자를 가는 겁니다. 이 수는 정말 위험할 때 차라리 빠르게라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요는 얘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양날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인데요. 흙이 젖혀간다면 끊는 게 선수죠. 끊는 건 물론 하지 않고 두면은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나 이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축머리를 쓰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흙이 축머리를 썼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아야 하겠고 젖혀갑니다. 여기가 다 죽었지만 여기는 원래 흙땅이었어요. 하변에 두 번을 연타해서 백이 충분히 타개에 성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빈삼각을 둬볼까요? 이 빈삼각은 역시 이 한 점을 잡겠다는 건데, 막아가는 것은요, 인공은 이렇게 두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타개가 좀 괴로워서요. 자, 그래서 백은 뛰고요. 한 점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뚫을 때 혹은 끼울 때 다시 한번 가볍게 나갑니다.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불안하실 테니까 날일자로 나가겠습니다.
자, 날일자는 끊었을 때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끊으면 그냥 다 죽여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끊으면 백은 이쪽을 죽여도 되고 이쪽을 죽여도 되는데요. 이렇게 죽여볼까요? 다시 한번 날일자 젖혀갑니다. 지금 두 점을 잡았지만 흙이 워낙 두터운 자리에서 돌들을 잡고 있고 백의 타개가 제법 잘 됐어요. 일단 흙이 뭐 그다지 재미없는 진행이 되겠고요. 흙은 그래서 사실은 끼우는 수도 하지 않고 끼우면 백의 탄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뚫는 경우가 많고요. 백은 하변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서로 비슷한 형태입니다. 우변을 잡았지만 하변을 깰 수가 있고요. 백돌도 나름 가벼워서 그렇게 심하게 공격받지는 않을 겁니다.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보면은 붙일 때 이수는 강수구, 타개에 자신이 있을 때 두시면 되겠습니다. 양날개라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힘든 상황이라면 날일자를 가서 한 점을 죽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요. 3-3에 들어왔을 때 상대가 잡으러 오면 어떻게 둬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흙으로 상황에 따라 잡을 수도 있고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잡으러 가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쪽이 보통 두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막아서 잡으러 가는 방법,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날일자를 해서 잡으러 가는 방법,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막는 것보다 날일자가 조금 더 잡으러 갈 때 선명하게 일단 볼 수가 있는 수인데, 날일자를 두는 이유는요, 막았을 때는 젖힐 때 흙이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면 집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날일자는 이쪽을 붙일 때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백이 이쪽에서 왔을 때 조금 맛이 나빠진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이쪽을 막는 수는 하변이 이제 조금 열고 좌변이 두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많이 쓸 수 있는 수인데요. 백이 밀 때 이쪽을 치중해서 혹은 이쪽을 빠져서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쪽이 조금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은 꽤 두텁기 때문에 수비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둘 다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날일자부터 보겠습니다. 자체로 거의 못 삽니다. 지금 흙이 이 정도로 두텁다면요. 백이 달리는 것은 막습니다. 밀 때 막고요. 백이 입구자를 간다면 여기서 늘어가는 것은 굉장히 깔끔한 방법이긴 하지만 젖혔을 때 바깥에 터지는 수와 살자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흙이 이런 쪽에 굉장히 두터워서 돌파를 시켜줘도 잡을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흙은 젖혀가야 하는데 백이 붙이고 막고 젖혀놓은 다음에 끊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머리 아픕니다. 이게 지금 흙이 이 형태라면 있는 수를 발견해야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있고 백이 이을 때 단수를 쳐놓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맛이 상당히 나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변 쪽에서 맛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날일자를 두게 된다면 백이 하변 쪽에 왔을 때 바로 거의 수가 난다고 봐도 무방하고 흙은 바로 받아야 합니다. 수를 내주기 싫으면 일단 하변이 두터울 때 조금 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라면 이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막아서 잡으러 가는 게 좋은데요. 이때 완벽하게 잡으려면 사활을 정확하게 둬야 하는데 우선 백이 민다면 흙은 날일자도 좋고 뻗는 것도 좋습니다. 날일자로 가볼까요? 이 날일자는 뚫려도 늘어서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게 된다면 백이 젖히고 호구 쳐서 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거고요. 그러면은 백이 지금 뚫는다고 하더라도 미는 거 선수, 젖히는 거 선수지만 안에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뭔가를 해내야 하는데요. 바깥에서 지금은 수가 날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도 역시 똑같이 하변 쪽에 백돌이 온다면
이런 곳에 백돌이 온다면 수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뻗는 거는 조금 더 좌변을 일단 중시하는 방법인데요.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한 칸을 뛰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변 쪽에 맛이 없기 때문에 흙이 잘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찌르고 막더라도 붙이면 살 수가 없죠. 다만 백도 하변 쪽에서 수를 내고 싶다면 젖히고 막을 때 호구 치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이쪽을 치중 간다고 하더라도 찔러서 끊는 수가 있고요.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돌이 있다면 찌르고 끊고 나갔을 때 흙이 수비가 힘든 모습이에요. 수가 낮다고 봐도 무방한 자리가 되겠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맛이 나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흙이 잡으러 가는 건 막는 거와 날일자가 있고 어딜 두더라도 하변 쪽에 백돌이 왔을 때 수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전이라면은 일단 이곳은 사실 실력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장소로 상당히 신중하게 잡으러 가셔야 되겠고 백도 살 수 있을 때 둬야 하니까 요령은 하변 쪽에서 건드려 놓고 수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간격에서 백이 여기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흙으로 위로 갖다 붙이는 수는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 수는 기본적으로 흙을 연결하겠다. 즉, 이 돌과 이 돌을 연결하겠다는 뜻인데요. 백이 살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이 치받고 젖혀가더라도요. 흙이 지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야 하는데 미는 거 선수가 되면 굉장히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흙은 거의 약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텁게 둘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붙이지 않고 여기를 차렷하는 것은 귀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역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백은 뛰어나올 수도 있지만 이 한 점을 사석으로 삼아서 반대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활용이 크게 된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여전히 끊는 수, 이쪽에서 활용하는 수 등이 남아서 흙 입장에서 굉장히 가시 같은, 입안에 가시 같은 그런 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일단 이 상황에서는 입구자로 두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는 백을 살더라도 작게 살려주겠다는 뜻인데요. 백은 여기서 들여다보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를 예를 들어서 밀고 붙이고 빠지는 것 등을 선수한 다음에 들여다보면 흙은 막는 수를 연구를 하게 돼요. 백돌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원래 죽지 않아도 될 돌 동그라미 3개가 추가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선수해 놓고 이쪽으로 막는다던가 하는 수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당연히 이 들여다보는 수를 먼저 해서 지금은 이 한 점이 잡더라도 그다지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흙은 차단하는 것은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백이 젖혀만 준다면야 막고 치고 막으면 백이 조금 더 살기 힘들어져요. 지금 이 돌들이 공배가 꽉꽉 찼기 때문에 밀고 젖힐 때 붙인다고 하더라도 흙에게 젖혀서 이 넉점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백이 일단 기분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가운데에 빵 때린 돌이 별로 세력 같지가 않아요. 흙집이 너무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젖히는 게 아니라 찌르고 막을 때 막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귀에서 살겠다는 뜻이고요. 흙이 이을 때 젖혀 이은 다음 자신 있으시면 끊어갈 수 있고요. 끊어가는 것이 자신 없다면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일단 백은 귀에서 사는데 성공을 했고 무엇보다 약점이 남은 것이 기분이 좋은데요. 흙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약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백이 성공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흙은 그래서 있거나 맞게 됩니다. 일단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요. 이때 귀로 들어가는 것은요.
귀가 사는 것은 비슷한데 흑의 약점이 남질 않습니다. 물론 이쪽에 끊는 약점은 있지만 작은 약점이고요. 흑이 호구 쳐서 봤더라도 백이 살짝 기분 나쁜 형태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내려 빠지는 것이 나중에 선수라서 우변이 조금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백은 이쪽으로 넘고 흑이 막을 때 밀고 붙이고 뻗어서 일단 흑은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이을 때 호구를 쳐서 사는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흑은 본래의 목적대로 백을 작게 사는데 일단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백도 완벽하게 살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젖히거나 끊는 약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흑이 있지 않고요. 뒤로 막는 것은 약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백이 넘을 때 우선은 흑이 이쪽을 잇는 것은 아까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느는 수를 노려야 하는데요. 백은 젖히고 막을 때 지금은 찌르고 막고 끊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가 굉장히 흑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데요. 흑이 우선 이쪽을 먹는 것은요. 백에게 이쪽 돌파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흑도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돌파 자세가 워낙 기분이 좋고요. 백이 지금 선수를 잡아서 이쪽에 역습 혹은 역습이 안 되더라도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이 약간 기분 나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흑이 밑으로 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백은 잇고 이은 다음 두어가야 하는데요. 이때 백이 안에서 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백은 입구자를 해서 흑이 잡으러 올 때 이쪽을 찌르고 끊어서 하변을 죽이고 대신에 이 끄는 힘을 이용해서 하변에서 이득을 봐야 하는데요. 사실 프로가 아니라면 굉장히 두기 복잡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흑으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상황에 따라 이 두 칸이 없을 때도 다를 수 있고 두 칸이 다른 형태에 있을 때도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백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변화가 되겠고 인공지능은 백이 좋다고 합니다만 정확하게 두기는 쉽지 않은 형태로 보입니다. 자, 흑이 여기서 넘을 때 붙이는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 붙이는 수는 찌르고 끊는 수를 예방을 하는 수인데요. 백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쪽을 받아두고 이 수가 악수기 때문에 젖히고 2단 젖혀서 아래쪽에서 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도 일단 얘를 죽이더라도 다른 곳에 두 번을 두면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게 싫다면 호구를 쳐서 둬야겠고요. 백은 하변에서 자리를 잡고 흑은 우변에서 자리를 잡아서 서로 둘만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날일자 3칸 사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좁지만 강력한데요. 지금 이 흑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실전에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자, 우선 흑 입장에서는 입구자가 최강입니다. 한 칸을 뛰는 것은 백도 같이 뛰어나오면 되겠고요. 일단은 쉽게 타개가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구자를 두어가는 것이 최강인데 이때 백이 밀어가는 것은 무거워서 좋지가 않습니다. 붙이고 호구 쳐서 나가는 것이 최강이지만 흑이 꽉꽉 눌러 막아갔을 때 일단은 지금은 백이 뭐 단수를 쳐서 나와야 하는 모양인데요. 흑이 끊으면 죽기도 하고 나가도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게 이쪽을 쳤을 때 사실은 백이 이으면 이게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쳤을 때 이렇게 나가서 두 점을 죽이고 둬야 하는데 이렇게 뒀을 때 안 망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훨씬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백으로 이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백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이쪽을 붙이고 막을 때 뻗어가는 겁니다. 이 끊는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요. 흑도 이 약점 때문에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자를 둬보겠습니다. 이 석점을 봉쇄하는 온당한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백은 여기서
끊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흙은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정도가 되겠고요. 백은 막은 다음에 한 칸을 뛰면 이쪽을 찌르고 끊어갈 수가 없는 모습이죠. 백이 끊으면 두 점이 죽어버립니다. 백이 타기에 성공한 모습이 되겠고 흙이 망했습니다. 흙이 지금 공격이 통하지 않은, 오히려 거꾸로 역습을 걱정해야 하는 뿐만 아니라 붙여서 넘어가는 것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흙이 망했고요. 자, 날일자로도 보겠습니다. 이 날일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씌워가겠다 라는 뜻인데요. 백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끊어가는 수가 역시 좋습니다. 지금 이 형태 타개의 열쇠가 되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흙은 단수 치고 넣을 때 호구를 쳐야 합니다. 이때 백이 건너 붙여갑니다. 자, 이렇게 두어가게 된다면 흙은 지금 여기를 동시에 잡으려면 잡는 것밖에 없는데요. 백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막는 게 선수입니다. 흙이 손을 빼면 단수를 친 다음 막을 때 흙이 전부 잡히는 모습이 되겠고요. 흙은 막아야 합니다. 이때 호구를 쳐 두어 나가게 된다면 지금 흙이 하변의 집은 많이 늘었는데요. 좌변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모습으로 역시 백이 괜찮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이 좋은 형태가 되겠고요. 자, 흙이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요, 이 막는 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백은 역시 똑같이 치고 나가면 됩니다. 흙이 만약에 넘으면 이쪽을 터트려 버리면 되겠고요. 지금 하변이 굉장히 크게 수가 난 모습이죠. 이쪽을 받아준다면 이번에는 막거나 뛰거나 두어가면 됩니다. 일단 크게 걱정할 게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흙 입장에서도 그리 강력한 공격은 통하지 않습니다. 붙이고 빠지는 순간에 이 끊는 약점이 남아버리기 때문에요. 흙은 끊는 약점을 지켜놓고 뛰어나가는 수를 예전에 두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를 지켜놓고 나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흙 입장에서도 귀에 약점이 많은 상황이니까 뛰고 뛰어가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갔을 때 흙으로 입구자를 두는 것은 붙이고 빠져서 타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흙 입장에서도 이거는 귀의 약점이 계속 거슬리기 때문에 뛰고 뛸 때 뛰어가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 되겠고요.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되는 모습이었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흙이 이렇게 큰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을 어떻게 이제 깎아야 할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백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가능은 한데 흙이 이제 이렇게 붙였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타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백이 지금 나가더라도 흙이 나가는 길에 오른쪽에도 모양이 있고 게다가 이게 산다고 하더라도 물론 죽지는 않는 모양입니다만 살 때 자연스럽게 오른쪽 흙집이 굳어지게 됩니다. 사실 타개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둬도 되겠지만 일단 지금처럼 모양이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쫓기기도 쉽게 쫓기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오른쪽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흙이 이렇게 씌워갔을 때 역시 백이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살고 나서 본다면 지금 보시면 흙의 반대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날개 형태일 때는 그 백은 사실 안쪽으로 푹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보셨던 모양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번에 보셨던 모양은 이 형태였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변의 공간이 좀 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들이 사선에 있어서 깎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돌들이 흙이 조밀조밀하고 3선에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흙진형을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선에 있는 돌을 적당히 위에서 눌러 가시면 되는데요.
모자는 일단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모자 자체는 지금 흙의 모양을 가운데에서 눌러가고 있다는 의미 외에 사실 이 수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 추천을 드릴 건데 이 수는 조금 힘이 세시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흙이 받는 거 봐서 적당히 도망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으면 붙이고 젖힐 때 뻗어서 도망을 갑니다. 흙이 밀 때 젖히는 수까지 가능해요. 흙이 끊는 것은 오고 친 다음에 단수 치고 다른 수는 백이 다 곤란한데요. 지금 이쪽에 뻗는 게 선수기 때문에 장문으로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응용을 하자면 백이 이쪽으로 씌워가는 수도 있어요. 흙이 나가면 막습니다. 나가면 밀어요. 석점을 살릴 때 두 점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흙은 일단 끊어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흙은 늘고 호구 치는 정도의 형태가 되는데 일단 물론 흙의 우변집이 상당히 크지만 백이 중앙을 막아서 좌변과 상변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백이 괜찮은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흙이 아래쪽으로 받을 때는요. 이번에는 붙여가는 것은 호구 자세가 되기 때문에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붙여가는 것은 상용의 수법인데 흙이 젖히고 끊고 잡아만 준다면야 좋겠지만 지금은 치받고 막을 때 끊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요 지금 백은 이 돌이 워낙 커서 물론 이 돌도 커서 어떤 돌도 버릴 수가 없고 백이 곤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것도 적당히 중앙으로 나오면 됩니다. 일단 흙을 누르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이 두 칸은 좌변과 상변에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만한 진행입니다. 자, 다만 이 진행 같은 경우는요. 흙돌과 지금 일직선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흙의 공격이 약간 취약한데요. 이쪽에서 공격을 해올 때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흙으로도 이수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백은 뛰어나와야 합니다. 이때 위와 아래밖에 뛰어나올 수가 없어서 이 오른쪽에 기댈 수가 없어서 살짝 위험한 느낌이 있는데요. 흙은 이런 식으로 받고 날일자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흙의 우변집이 조금 축소가 되었지만 대신에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흙도 일단은 백이 모자를 씌워온다면 가운데에서 공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꼭 이렇게 둘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역시 중앙을 흙이 확보를 하고 있고 우변 집은 어느 정도 그대로 나고 있죠. 일단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조금 취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비스듬히 눌러가는 겁니다. 비스듬히 눌러가게 되면은요. 흙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타겟 수단이 다른 수단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흙이 씌웠을 때 뛰어나가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이쪽 길과 이쪽 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흙이 앞길을 막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고 아까 보셨던 이 형태에서 흙이 사실은 붙여서 두는 수를 둘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조금 방지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 아까보다는 타개가 조금 더 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두 칸을 뛰는 여유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백이 충분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씌워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흙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밀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스듬히만 씌워간다면 타개가 쉽고 이 이외에도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간 멀리서 가서 흙집이 많이 나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흙돌이 워낙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벌림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벌림은 왜 하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만큼만 가는 게 중요한데요. 두 칸을 가서 살 수 있다면 두 칸만 갈 겁니다. 세 칸을 벌려야 살 수 있다면 세 칸을 갈 겁니다. 한 칸만 벌려도 살 수 있다면 한 칸을 갈 겁니다. 이때 한 칸 벌릴 걸로 두 칸 벌리면 좋지 않나요? 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두고 멀리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두 칸 한번 보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채워가게 될 텐데요. 일단 이렇게 채워가게 된다면 백의 돌이 미생이 됩니다. 안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즉 흙이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봉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단독으로 살기가 힘들어서 백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 모습이고요. 나오게 된다면 흙이 자연스럽게 반대쪽에 집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엄청 나쁜 그림은 아니지만 일단 형태가 조금 불편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백은 3칸을 갈 겁니다. 3칸을 가야만 안에서 사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3칸을 갈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3칸을 벌렸으니까 안에서 이게 2립3전이 돼서 안전하다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되면 흙은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바깥에서 두면 백이 안에서 살아버리잖아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흙의 안쪽에 약간의 실리만 내어주고 흙에게 백은 가운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사는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두 칸만 갑니다. 세 칸을 가는 것은 한 번 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간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 게다가 지금은 두 칸을 갔을 때 이 줄이 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은 안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공격을 간다고 하더라도 날일자를 달리면 거의 사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이 날일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는 백은 두 칸을 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지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두 칸을 벌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백에게 나중에 다가오는 걸 당하게 된다면 이 흑돌은 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에서 살 수 없는 두 칸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 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칸을 갈 때는 높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게 활동성이 있고 안쪽에 들어오는 건 살려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차피 문이 열려 있어서 흙은 부담이 없죠. 지금은 석점을 죽이는 모습인데 역시 흙이 충분히 둘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형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는 두 칸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가오면은 역시 못 살아요. 지금 꽉꽉꽉 채워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은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모습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집이 안 되는 자리니까요. 그렇다고 손을 빼자니 위에서 눌러가면 정처 없이 쫓겨다녀야 하는 모습입니다. 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역시 지금도 백은 세 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를 한번 볼 건데요. 이 형태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미는 것도 정석이지만 옆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칸?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흙이 완벽하게 한 칸만 가도 살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두 칸을 가게 된다면요. 백에게 미는 것만 당해도 한 줄 더 가서 얻은 집은 두 집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백은 이 눌러가는 걸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겠고요. 지금은 한 칸이 좋습니다.
백이 다가오고 누르고 눌러도 흑은 이 치중만 허용을 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굳이 멀리 가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칸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 형태, 얘도 정석이고 얘도 정석이지만 이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백이 다가오고 씌우고 누르고 누르고 막아도 손을 빼도 살아있어요. 이것까지 당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흑은 일단 손을 빼는 게, 아니 다가가는 게 두렵지가 않죠. 반면에 멀리 가게 된다면 한 줄 좁혀도 살 수가 있었는데 괜히 멀리 갔기 때문에 이 침투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받거나 혹은 내 집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혀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형태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멀리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좁게 간다면 백이 다가왔을 때요. 지금 아까랑 달리 안에서 사는 게 분명치가 않아요. 막혔을 때 손을 빼면 입구자 찌르고 치중을 가면 일단 사는 형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살려면 조금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넓은 공간이. 그래서 흑은 한 줄 더 갑니다. 어차피 못 사니까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된다면 손을 빼더라도 멀리 갔기 때문에 안쪽의 조금만 집만 내주면 되고, 그 사이에 흑은 중앙으로 올라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양날일자 붙임에서 백이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게 산다, 못 산다라고 단정을 짓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돌들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살려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형태인데요. 자, 우선 흑은 살려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살려준다면 이렇게 막는 겁니다. 백은 밀고 젖히고 호구 쳐서 패를 만들게 되고, 혹은 백은 나중에 패를 하겠다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 이따가 보실 잡으러 간 다음에 살려주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흙이 만약에 좀 넓다면 막아서 살려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태보다 좀 더 넓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때라고 한다면 백이 이 귀를 깨서 얻는 이득보다 바깥의 흙이 두터워져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겁니다. 괜히 변에 상처를 입힐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막아놓게 되면 이쪽에서 활용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긁어 부스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려준다면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잡으러 가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한 요정도 느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요정도 느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흑은 충분히 일단은 잡으러 갈 만한 상황이 갖춰졌습니다. 얘하고 얘가 좁고, 아까 전처럼 살려주는 거는 흑이 오히려 약간 중복처럼 느껴져요. 백은 이렇게 살려줬을 때의 요령은요, 이거를 당장 살지 않고 바깥에서 삭감을 뒤에서 하는 겁니다. 흑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살아버리게 되면은 흑이 지금 이 돌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좁을 때는 흑도 잡으러 가는 걸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잡으러 간다면 입구자입니다. 이 입구자는요, 백이 붙일 때 받지 않겠다는 뜻이 있어요. 이쪽을 막으면 젖힐 때 꼼짝없이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붙일 때 뛰어서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백은 우선 날일자를 하고 민 다음에
입구자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때 흙이 잡으러 가는 방법이 우변에서 잡으러 간다와 상변에서 잡으러 간다가 있는데요. 우선 우변에서 잡으러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벽에 붙이고 뛰고 맞고 치중 가고 맞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백이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흙은 지금 이쪽 두 점도 타개를 해야 하고 여기 찝는 것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뛰고 백이 늘 때 이렇게 받는 평범한 응수로는 흙이 수가 나게 됩니다. 자, 백은 있는 것이 선수고요. 찝습니다. 흙이 지금 대책이 없어요. 끊는 건 나가고 나가고 나갑니다. 흙이 지금 얘를 살려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흙이 먼저 죽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흙이 죽었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뒤에서 치는 것은 있고 있는 것과 끊는 것 두 개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흙이 걸렸습니다. 흙이 좋지 않겠고요.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그렇다면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되냐? 백은 단수를 칩니다. 도망가야 하는데요. 도망을 못 가죠. 백이 찌르는 게 선수고요. 단수를 치면은 석점이 잡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때는 여기서 있는 수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 있는 수는 백에게 이쪽을 메울 거냐 이쪽을 메울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우선 백이 이쪽을 메운다면 흙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이쪽 공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요. 찝을 때 심지어는 끊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단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일단은 백이 여기가 자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이거보다는 흙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이쪽을 늘어서 끊을 때 단수를 쳐서 두어가는 겁니다. 일단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 보시면 이 공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상변이 아슬아슬하게 수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이렇게 둬도 생각보다 수비가 쉽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다면 이제는 오른쪽의 공배가 비었죠. 이때는 단수를 쳐놓고 뜁니다. 지금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단수를 얻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둔다면 아슬아슬합니다. 이것도 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찝었을 때 축이 된다면 흙이 끊어서 두어갈 수도 있고 축이 안 된다면 늘어서 쳐서 찝거나 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만 두터우면 죽고 조금만 얇으면 살 것 같아요. 백이 지금도 끊고 늘 때 씌워가면은 흙이 수비가 잘 안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잡으려면은요 흙이 엄청 두터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형태들은 흙으로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으로는요 우변 쪽에서 잡으러 가는 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상변 쪽에서 잡으러 가는 수가 된다면 잡으러 가시는 게 좋아요. 즉 여기서부터 봐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너가 둘 때 이렇게 잡으러 갈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뒀어야 해요. 자, 백이 이어준다면 쉽습니다. 흙은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때는 백은 보시면 이 돌로 인해 이 5개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가 그냥 안 납니다. 끊을 때 뛰고 늘 때 이으면 상변 같은 경우는 찌르면 물러나고 찌르면 물러나서 다 수비가 되는 모습이죠. 자, 백은 이렇게 두지 않고 보통은 이쪽을 젖혀서 두어갑니다. 이 젖히는 수는요. 지금 우변 쪽에 이 젖히는 수를 방비를 하면서 젖혀서 나가겠다라는 뜻을 보고 있는 건데요. 흙이 만약에 받아준다면 백은 이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흙이 망한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입구자를 뒀는데 이 돌을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잡으러 가야 해요. 막아놓고 찌르고 치중 가서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때 백은요 이쪽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고 이쪽을 끊어서 우변에서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변이 흙이 워낙 두터워서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백이 이런 곳에 돌이 있었다면 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를 확인을 하시고 잡으러 가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는 거는 살려주는 거, 입구자는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잡으러 갔을 때 젖히는 건 추천을 안 드리고요. 백으로는, 흑으로는 잡으러 갈 때 느는 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젖힐 때 막아놓고 찌르고 치중 가서 잡으러 갈 건데요. 이때 끊었을 때 수가 안 나면, 이쪽에서 집이 안 나면 죽는 모습이기 때문에 흑은 여기 구자 둘 때부터 이 형태를 확인을 하고 두셔야 정확하게 두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보루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날일자 고침을 백 입장에서도 볼 겁니다. 백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흑이 잡으러 와줬을 때, 일단 흑이 살려줬을 때 둘 다 볼 건데요. 자, 일단 살려줬을 때는요, 백은 밀고 젖히고 호구 치는 수로 패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의 요령은 당장 패를 내는 것이 아니라 패맛을 남겨두고 삭감을 먼저 가는 겁니다. 이게 두터워지면 흙이 좀 더 세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흙이 좀 두터워지면, 즉 집이 확정이 되면 그때 수를 내는 겁니다. 똑같이 수를 내게 되면 이 교환이 100이 이득이 되겠죠. 요령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흙이 살려주는 건 참 쉽습니다. 자, 근데 잡으러 온다면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펼쳐지게 돼요. 이때 100으로 살아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일단 100이 단독으로는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은 흑이 상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변을 깨면 됩니다. 이 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가장 쉬운 수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 수순도 중요하고 흑이 잡으러 와줬기 때문에 3-3의 돌과 동그라미 돌이 연계를 해서 우변에서 쉽게 타개가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아마추어 분들께서 가장 많이 둘 법한 수인데 좋지 않은 수입니다. 백은 치받고 젖혀가는 것이 좋아요. 이 3-3과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흑이 뻗을 때 밉니다. 자, 흑이 매우 곤란해졌어요. 막으면 수비는 되는 모습이지만 백은 끊는 게 선수고요. 미는 게 선수고 끊는 게 선수입니다. 빠진 다음 끼워서 두어갑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지금 우변이 너무 쉽게 깨졌고 흑진영은 백돌들이 아직 덜 죽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쁜 형태가 되겠습니다. 흑이 좋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은 흑은 이렇게 차렷하는 건 어떨까요? 이때 뛰는 것은요, 흑이 들여다보고 이을 때 공격을 오게 됩니다. 지금 이 형태가 백이 뭐 엄청 망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3-3과 전혀 이 합동을 못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두려고 둔 건 아닙니다. 백은 여기서 이 돌이 왔기 때문에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날일자로 달립니다. 자, 흑이 막는다면 밀고 올라옵니다. 끊는 것도 선수예요. 지금 보시면 백이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어차피 흑진영이었기 때문에 귀만 살면 백이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끊고 늘고 미는 돌을 이수로 인해 공짜로 얻어냈고 백은 밀면은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흑은 이제 뛰어서 받는 정도일 텐데요. 그때 백이 막아간다면, 지금 보시면 백은 최소한 이쪽에 있는 것이 선수예요. 흑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있는 게 선수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쪽을 쌍립으로 지켜두고 살려주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백이 잘 된 모습입니다. 흑이 잡으러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살려준 게 굉장히 크고요. 크게 살았죠. 게다가 끄는 돌이 여전히 덜 죽어 있어요. 이 돌들을 움직이면서 흑진영을 삭감하는 뭐 침투, 한칸 이런 수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어떻게 둬야 하느냐? 지금 보시면 귀에 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붙이는 거 아니고요, 차렷 아니고요, 입구자 정도로 두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제 약간 활용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돌을 이용해서 타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붙이고 젖혀가는 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 충분히 타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들어가서 막을 때 밀어서 이 돌을 이용해서 아래쪽을 깨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딘가를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흙이 이쪽을 받으면 혹은 이쪽을 받으면 반대쪽에서 수를 내려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거지만 약간 응용해서 적당히 두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것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돌은 타개할 때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돌을 이용해서 우변을 깬다 라는 작전만 기억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 4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흙으로 좀 유력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정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먼저 두는 만큼 초반에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오른쪽에 두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키우는 수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거는 그래서 두칸역공입니다. 화점에서 하고 있는데 우변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이 두칸역공 같은 경우는 장점이 백이 만약에 3-3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전투를 할 경우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뛰어가는 것은요. 보시면 흙이 나중에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인데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서 백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백이 계속해서 달린다면 정석이기는 한데요. 흙이 괜찮은 진행입니다. 지금 보시면 백은 매우 허술하고요. 흙이 나중에 이 구자를 두고 치받고 붙여가는 수등을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백이 사실은 정석이긴 하지만 그다지 내키지 않는 진행이 되겠고요. 자, 백은 보통 이제 3-3에 들어오는 걸로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흙은 맞고 뻗은 다음 젖히고 밀어도 되고 이어도 됩니다. 있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데 동수분들이랑 두셨을 때 이으면 흙이 선수를 잡고 다른 큰 자리를 또 갈 수가 있잖아요. 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가 사실 제압이 덜 되어 있어서 백이 막는 수, 들어가는 수, 뛰는 수 등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돌을 잘 움직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게 된다면 흙이 만족스러운 진행이고요. 일단 동수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응징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 이게 불안하시면 밀고 젖히셔도 됩니다. 이 진행 역시 지금 오른쪽에 흙의 모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두 칸 옆공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목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칸 옆공 좋습니다. 이때도 똑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을 키울 거고 하점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만 지금은 역시 전투를 할 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백이 뭐 예를 들어서 두 칸을 띄고 협공하는 것 등이 최강수일 텐데 흙이 뛰어나오기만 하더라도요. 이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백이 넘어가지도 못하고 흙의 중앙 진출이 상당히 빠른 모습이죠. 일단 흙이 좋은 전투가 되겠고요. 이 이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른쪽을 키운다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힘껏 싸운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다 끊어버리시고요. 인공은 이렇게 두지 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상대가 두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백이 반대쪽에서 걸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이때는 협공은 좋지가 않습니다. 백이 들어가게 된다면 모양이 쪼개지는 모습이에요. 모양이 쪼개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흙은 이때는 오른쪽을 키워야 하니까 한 칸으로 높게 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자, 백이 받는다면 상변을 두거나 우변을 두면 됩니다. 요는 우변을 크게 키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두어 가시면 일단 타개를 할 때 친구분들이 상당히 크게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가 한 칸 걸칠 때 살펴보겠습니다. 한 칸을 걸칠 때는요, 흑은 사실 협공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두 칸도 좋고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때는 정석이 조금 복잡해지게 되는데 정석을 숙지하실 필요가 없어요. 숙지하실 필요가 없고 오른쪽을 키운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입구자로 나온다면 붙이고 뻗는 거예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오른쪽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붙인다면 굳이 정석대로 안 두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젖히고 밀고 들어가는 거는 백이 끼웠을 때 일단 오른쪽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잡아만 주면 괜찮은데 기어서 나가게 되면은 오른쪽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굳이 그렇게 두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손을 빼서 오른쪽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백도 당연히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을 키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칸 높은 역공도 마찬가지로 물론 정확하게 두면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만 정석을 모르셔야 이런 걸 왔을 때 귀찮아하면서 상변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흑으로는요, 오른쪽 우변을 키우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에 걸쳐 왔을 때는 협공을 해서 크게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반대쪽에서 걸쳐 왔을 때는 협공을 하지 마시고 역시 우변을 키우는 높은 굳힘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